안녕하세요. 위드시맨입니다. 지난 10일 날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의 하나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물론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무주택자,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에서 16%만 지급을 하고 10년간 시세의 80에서 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 입주 시에는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안산, 인천,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경기도 주요 곳곳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집을 당장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의 검단지구, 안산의 반월시화단지, 화성의 능동, 의왕의 초평지구, 파주의 운정지구, 시흥시의 시와 MTB 등의 지구에서 LH나 수자원공사 등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인데요. 당장 적은 금액으로 입주를 할 수 있고 또 추후에 내 집이 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에서 90% 정도. 지금 이미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올라 있죠. 상승을 한 주변의 시세의 80에서 90%를 잡는다면 이미 매매가 상승의 시장 상황을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분양가 자체가 10에서 20%가 싸게 들어간다는 자체는 매입을 할 당시부터 1, 20%를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10년을 임대해야 되는 강제 조건이 발생을 하고 또한 시세 차익 중에 10% 정도를 시행사에 특정 개발 이익으로 취하기 때문에 싸게 산다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시세 차익을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 당시에 굉장히 싸다라는 그 부분으로 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이 정책은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집만을 보급하는 거에 관점을 두고 있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집이라는 것이 그냥 살기만 하는 소비재일 수도 있지만 재테크의 일환으로서 생각하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당장 집값의 6에서 16%만 지급을 하면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자체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 시세의 80에서 85%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주변의 시세를 파악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투자자는 A라는 집을 사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 수익이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갚고 내 원금의 5%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자 비용의 100%와 원금의 5% 이상의 수익률이 잡히는 임대료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 임대료에 대해서 80에 85% 정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80%라 치면 임대료 자체는 주변 시세의 80%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임대료라는 자체가 집값을 기준으로 105%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수익이 전혀 없는, 내가 집을 샀을 때 수익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분양 후에 시세 차익이 나오면 입주자가 향유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살 수도 있고 나중에 수익도 같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정말 엄밀히 따지면 집값의 6에서 16%를 보증금을 내고 주변 시세의 80에서 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월세를 사는 꼴이 돼요. 과연 정부가 진행하는 누구나 집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일반적인 월세를 살아야 되는 분들께 좋은 대책이 될 수는 있겠으나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 그래서 대출을 내서 이자를 갚으면서 그 집에 살고 또 나중에 그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그 분들께 과연 이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만약에 대출이 나온다면 이 임대료의 80에 85%보다는 현재 이자가 더 쌀 것입니다. 또한
수익이 나오면 온전히 본인이 수익을 취하는 반면에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적정 개발 이익을 결국은 시행사와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 그 목적단으로 봤을 때 본인이 13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은 거주의 이전의 자유가 없어지는 반면 이에 대한 시세 차익이 일반 주택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집 5.0 프로젝트는 정부가 시행하는 임대사업이다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2021년 6월 14일 오전 7시 데일리안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누구나 집 5.0 프로젝트가 과연 공급 가뭄의 단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너무나 잘 알듯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면서 이 충분한 공급 속에서도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주택자나 특히 부동산 투기꾼 때문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요 억제책에 대한 책을 수도 없이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견을 180도 바꾸어서 공급대책 중심으로 발표를 하되 그 공급대책이 마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이 발표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난 10일 여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누구나 집 5.0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이는 지금 공급이 없는 가뭄인 시장에서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총 1,785가구인데요. 이 작은 시범 사업의 단지가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정 수요에 의한 이주 또는 특정 수요에 의한 청약, 입주 등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부족한 공급을 완전히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의 6%에서 16% 정도를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작은 자본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다라고 파악이 되겠지만 시행사와 입주자 간의 이익이 공유되는 부분을 오히려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의 집에서는 본인이 온전하게 주거를 하고 본인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동산의 본질을 더욱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 방안을 보면은 정부가 그래서 84%를 대주는 것이 아니에요. 집값의 50%는 세입자들이 즉 들어가는 사람을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입자들이 설립한 특수법인을 일단 차려서 그 법인에게 장기 모기지론을 조달해 줍니다. 50%를. 지금 법인은 주택에 대출이 되지 않지만 개발사업에는 대출이 되게끔 풀어놨죠.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이 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약 50% 정도의 대출을 일단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 이자는 누가 내는 거죠? 50% 이외에 남은 10%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투자를 합니다. 10%를 내고 10%를 먹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임대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재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안에 50%, 10%, 또 10%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요. 결국 본인들이 집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나머지 24%를 세입자가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집값의 6%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집값의 24%를 담보대출 받으면 이 이자는 또 누가 내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이 후순위 대출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를 감당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집값 중에 10%를 부담하는 시행사, 시공사의 투자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행사, 시공사는 자금의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본인의 돈이 묶여 있어야 되는 부분을 과연 기업체가 진행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24%를 다시 대출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이고요. 서울 한가운데의 주택이라면 또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면 그래서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면 모르겠으나 단지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메리트 하나만으로 국민의 주거를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공급은 수요가 있는 곳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은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지역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의해서 결국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를 대체지를 통해서 잡으려고 한다면 이 대체지로 이동함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임대주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본인 입주자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와 향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향후 13년 동안 수도권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이 누구나 집보다 주변의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다 같이 하락을 하면서 누구나 집조차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시세 하락의 가장 좋은 방어는 매도입니다. 내 집을 놓는 거죠.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을 통한 본인의 자산 증식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마녀 세대밖에 공급되지 않는 누구나 집 5.0은 현재 사전 시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공급 방안에 있어서 미진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지역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노후된 주택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공급을 늘릴 것이냐. 그래서 그 공급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시장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비록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과거의 임대주택 사업, 공공임대 형태의 사업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이러한 주택 공급 방안이 과연 향후의 시장 안정에 또는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조금씩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거주를 통해서 자산도 증식시킬 수 있는 시장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미니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